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개 강좌 듣는다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소넥스에서 기획을 하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파워포인트 과정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좌는 지난주 목요일에 진행했던 강좌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주소는 로그인하지 않고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영상이, 그러니까 연수가 끝나면은 해당된 영상가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은 저희가 소넥스를 통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니까는 그건 추후에 다른 공지사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수는 지금 3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의 좀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연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물음표 단추 보이시죠? 네, 그 물음표 단추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수 뒷부분에 모아서 한꺼번에 Q&A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연수도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설문이 2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 제가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이 그림에 있는 이 URL 화면 하나 캡처 받으셔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의 URL을 클릭하셔서 지금 Q&A 쪽에는 제가 글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불편하시면은 지금 제가 QR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 밑에 자막 때문에 좀 가려지긴 하네요. 요거는 뒤에 자막 없을 적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QR 인식하셔가지고 연수에 참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 하단에 까만색 띠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번역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쇼는 제가 살짝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자막 기능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QR코드를 다시 한번 화면에 열어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귀찮죠. 예, 설문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설문, 오른쪽 설문 2개 다 설문을 응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공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연수가 많으셔가지고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범위가 우리 선생님이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획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인 소넥스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분 총판 디모아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은영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강좌 내용이 움직이고 말하는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우선은 지금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라는 거 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자격에 의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에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는 집에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도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가 정품인지 아닌지는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일단 있으니까 써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정말 내가 사용하는 그 오피스가 정품인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인천광역시 소속인데 그 정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파워포인트 기능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뭐냐? 자, 이때 앞에 잠깐 목차 순서에서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글자 옆에 괄호 열고 오피스 365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이 두 단어가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혼재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오피스 365는 같습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같아요라고 인식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다 아시죠? 뭐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옛날 광고, 1세대 광고 기억하실 거예요. 휴대폰 하나 있으면은 집에서도 하고요, 여행 가서도 하고요, 뭐 이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그리고
휴대폰, 집에서도 다 연동될 수 쓰게끔 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굉장히 강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 대한민국만치 이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엄청 빠르죠? 속도도 좋고, 그쵸?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공간이 생각보다 많고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교직원이에요? 하는 권한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거 사자면은 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공짜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셀, 파워포인트 나오는 MS 맞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터넷만 되면 휴대폰으로도 내가 작업한 문서를 볼 수 있고 간단한 편집이 됩니다. 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약간 구분을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오피스 앱이라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 서비스가 있어요. 이때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워드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지으시면 되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측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기타 등등. 이거 뭐지라는 거. 원드라이브, 팀즈.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쓸 게 여기는 폼스하고 스트림이에요. 자, 그리고 뭐 플래너라는 거는 작업이라고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뭐 과제 수행을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그 세부 항목들을 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A 항목은 누가 하고 B 항목은 누가 하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어느 정도 작업이 됐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플래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 이름이 뭘까요? 네, 경품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원드라이브예요. 우리 친구들 클라우드 저장 공간 쓰시죠? 아마 네이버 스토리지 되게 많이 쓰실 텐데 엔드라이브는 네이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드라이브는 여러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뭐 계정이 가지고 계시면은 한 사람당 1TB 하는 무료를 써요. 1TB 용량.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인당 한 명씩. 또 우리 학교 학생이 만약에 1000명이에요. 그럼 1000명당 1TB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 자리가 워낙 방대해져요. 그럼 1TB가 사실 모자라요. 그러면 용량을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량 허가하는 범위가 5TB까지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팀즈라는 거는 저희가 내일 잠깐 살펴볼 건데 여기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통화도 하고 그 단체 채팅도 하고 개인 채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플러스 친구들하고 숙제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건 내일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글자, 오피스 365라는 거는 지금 내가 PC를 쓰고 있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프로그램이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로그인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17개의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육청마다 저희가 제공하는 테넌트라고 해서 골뱅이 D가 각 교육청 이름으로 묶인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365.ic2.go.kr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인이 과거에 썼었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sen.go.kr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편했어요, 그동안.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 학교 학생을 찾고 싶어요. 자, 제 이름이 신은영인데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작전여자 중학교에 있는 2학년 학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신은영을 여기서 찾으면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신은영은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될 줄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작전여자 중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인지 남의 학교 학생인지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거죠. 친구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소넥스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학교들 있거든요. 한 640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골뱅이들을 다 분리를 했어요.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buma.ices.kr 인천국제고등학교면 인천국제고등학교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골뱅이 뒤에 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학교마다
학교마다 우리는 이런 특색으로 학교 이제 방침도 있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색깔에 맞게끔 구성을 하셔서 뭐 클래스를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머지 뭐 동아리를 구성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해 줄 수 있는 장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기억할 건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지? 나는 어느 학교 소속이지?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안내문이 나갈 거는 같은데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내용을 알려주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학교 쪽에 문의를 하시는데 그 오피스 365 계정 쓰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학번, 그러니까 입학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아마 고유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학교 정책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거니까는 저희가 기억을 할 거는 이제 오피스 365 계정은 나는 안 만들어졌는데 학교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골뱅이 D가 5365.ic2.go.kr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뱅이 D가 내 학교 이름이 붙어요. 여기처럼 뭐 영종점 ice.hs.kr 여기는 고등학교죠. 그리고 뭐 미들스쿨이면 MS가 붙어요. IC, MS 하면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어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우리 학교의 교유 명사가 골뱅이 뒤에 붙고 앞에 거는 학교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교사관부터 학교 소속이니까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요. 자, 뭐가 좋아요? 라는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이 이제부터 많아지세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상으로 웨비나를 몇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 이동이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관리자 계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 페이지는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모르셔도 되고 우리 선생님들,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자, 이게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곳에다 메일을 쓰세요. 메일을 쓰실 적에 보내는 메일은 포털 메일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메일 쓰실 적에 저희 관리자 계정 주세요라는 요 내용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이 메일을 보내셔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구성원들을 등록을 하고 삭제하고 비밀번호 변경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일을 주시는 선생님이 이 학교 소속이 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메인이 붙은 메일이 있어요. 교직원을 인증하는 그 메일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위에 보고 계시는 이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돼요. 이때 메일 주소에다가 학교명을 아예 주소창에 넣고 보내주시는 게 일하는 입장에서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전화 번호 주세요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학교가 640개죠. 한 통씩만 해도 640통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꼭 메일을 주셔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소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봐주세요. 자, 아까 클라우드 얘기했죠.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기 있는 www.office.com이에요. 요 주소. 요 주소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 과정 관련된 교육은요. 예전에 했던 거 제가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피스 365 계정을 가졌어요. 자, 가진다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고 뭐가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학교별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은 권한이 없어요. 왜? 학생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정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해당 학교에서 그 계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계정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계정 부여받는 거는 학교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의 학교가 600개가 있는데 600여 개가 있는데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그 계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 대상
자, 그러면은 이제 5365 계정, MS 계정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시즌이잖아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는 시점이면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올해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초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그 계정은 더 이상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소속 학생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그러면은 새로 진급하는 중학교, 거기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하는 학교에서 또 계정을 새로 받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한가요? 예. 서로 다른 집으로 들어갈 적에는 대문이 다 다른 거랑 같은 역할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학교를 이동을 하거나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거나 또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적에 그래서 소속되는 학교가 A 학교에서 B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적에는 새로 발급을 받고 이전 학교에는 오피스 365 계정을 쓸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과거 학교를 옮겼을 적에 과거 거는 못 써요라고 그랬는데 그 과거 거 못 쓰는 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정책이 학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오늘 졸업했어요. 그래서 칼같이 계정을 없애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셔야지 우리 친구들이 6년 동안, 3년 동안 그 계정으로 작업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백업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려받기 받으시고 새로 진급하는 학교에서 사용하실 건 글로 업로드 하시거나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소속되는 현재 학교의 계정만 그 학교 이름으로 쓸 수 있고 다른 학교로 가면은 골뱅이 D가 바뀝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왜 좋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품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학교 집에 있는 학교는 어차피 실습실에 컴퓨터에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엑셀 없어요, 파워포인트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오피스 365, MS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있으면은 자, 이건 브라우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요. 학교에 전화해서 CD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CD는 없어요. 이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CD는 배포가 안 돼요. MS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거 원래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화 했던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예요. 어떻게.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 어디 접속하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www.office.com이죠. 여기가 클라우드 주소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주소. 일로 접속을 하십시오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접속하는 거를 제가 브라우저 올려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소가 뭐였어요? www.office.com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도 브라우저를 실행을 할게요. 자, 네, 저희 교감님 나오시고요.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www.office.com.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화면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아까 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자꾸 뜨면은 혹시 이렇게 나오면 점 3개 눌러서 내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삭제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누르셔서 무시 하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는 회사 계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자,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오타가 없으면 이렇게 화면이 변경이 돼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화면 페이지가 뭔가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지금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 보면서 했던 자료들이 다 보이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은 화면 상단에는 이 점 3개, 점이 되게 많은 단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어떤 앱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오피스 정품 설치할 수 있다면서요. 그쵸? 그거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피스 설치라는 단추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오피스 365 앱이라고 글자 보이죠? 요거 클릭하시면은요. 자, 프로그램이 압축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다운로드 폴더로 내려받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압축을 푸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실 거. 자, 집에 있는 오피스가 엄마나 아빠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정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정품은 아닌 걸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된 거는 다 지워야 돼. 먼저 내려받기 이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설치가 됐어요. 오피스가 MS 오피스를 싹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에 지금 저희가 들어간 www.office.com으로 들어가시고요. 밑에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 얘는 오피스 설치 단추 눌러서 오피스 365 앱이라는 거 딱 클릭하시면은 압축 그 파일이 우리 친구들의 다운로드 폴더로 내려받기가 돼요. 그래서 내려받기가 완성이 되면 걔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되게 편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이제 학교 계정으로 전부 오피스들이 로그인이 돼요. 그 뒤에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까 슬라이드 쇼 할 적에 뭐 있었어요? 밑에 글자가 막 찍혔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막 설정되는 이 기능을 크게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 까만색 띠지에 또박또박 글씨로 남아요. 어때요? 꽤 괜찮죠? 맞아요. 이게 바로 AI예요. 인공지능이라고 워낙 굉장히 유명하게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 생활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하단에 자막이 찍힙니다. 내 목소리가 글로 찍힙니다요. 굉장하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면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게 되면은 이 기능을 원활히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면 빠져나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그러면 학교에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 오피스 365 계정이 뭔지 궁금해요. 자, 그거 하나. 그래서 학교에다가 궁금하시는 건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아마 새 학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방 구성하시느라고 아직 알림이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셨던 학교에는 보통 학생들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 프로그램 쓰는 것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설치를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지금 오피스 365 계정인지, 버전인지, 이 버전 문제예요. 이제 버전을 확인해야 돼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 그림이 파워포인트 그림이에요.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계정이라는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가 쓰는 사용하는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 버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탭을 눌러요. 그리고 계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한번 가볼까요? 상단에 지금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의 왼쪽에 이렇게 빨갛게 띠지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이렇게 보면은 계정이란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면 화면이 짱 하고 바뀝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슬라이드 상태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하고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확하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본인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학교 이메일 주소가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여기 로그인을 하셔서 학교에서 인증받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 오피스 365 계정을 이곳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비밀번호하고 같이.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닌지는 클라우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제 그림처럼 아무개 자기 이름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구독 제품이란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구독 제품에 엔터프라이즈는 이건 제가 회사라서 그렇게 뜨고요. 학교도 이 그림이 안 떠요. 그냥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글자가 있으면 돼요. 오피스 365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근데 뭐 오피스 2019, 오피스 2016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클라우드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버전이면은요. 구독 제품에 M365, 536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옛날 옛적에는요. 프로그램에서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패치라고 불러요. 파일들이 이렇게 다 배포가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해가지고 원래 설치되어 있는 내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과정을 수동으로 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용자 정보에 우리 친구들 계정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계정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더라도 항상 새 버전을 쓸 수 있게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보통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능들이 막 새로운 게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리할 거는 첫째,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이, 파워포인트가, 워드가 이게 M365 버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을 눌러서 계정으로 갔다. 그리고 다른 거 말고 일단 구독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는 글씨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밑에 업데이트라는 이 단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단추가 안 보이면은 버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얘기죠. 근데 단순히 정리할게요. 나는 학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없다면 학교에다 문의하셔서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인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오피스가 정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반드시 먼저 지우고 그러신 다음에 www.office.com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보이는 기본 화면이죠. 이 화면에 있는 오피스 설치 그리고 오피스 365 앱을 클릭을 하면 내려받기가 된다더라. 그래서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하면은 나도 오피스를 최신 버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파워포인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막 움직인대요. 그리고 아까처럼 막 제가 얘기하면은 글자가 찍혀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예전에 파워포인트 오피스 2016 버전이 있을 때 만든 이 그림부터 잠깐 볼게요. 자, 얘가 뭔가 좀 볼게요. 아, 소리는 없습니다. 글자가 막 움직여요. 그쵸? 오. 도형도 나오네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아, 네. 저희가 픽토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는 그림이 형상화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내가 구현을 해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애니메이션 쓰면 돼요.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들은요. 글자가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은 되기는 돼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자, 이제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해줄 수 있는 기능이 모핑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새로 나온 기능이 아니라 아까 첫 장 보셨죠? 파워포인트 2016이에요. 그러니까 2016 버전 나왔을 적에 새로 이 기능이 추가돼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파워포인트 메뉴 좀 정리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상단에 리본 메뉴가 있는데 자, 리본 메뉴가 저는 어때요? 제목만 보이죠? 요거를 보이게 할 거예요. 자, 일단 홈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리본 메뉴 보일 적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 여기 핀이 하나 있어요. 핀을 클릭하셔서 핀이 서 있는 그림, 그러니까 핀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얘는 항상 이제 메뉴가 보이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가 늘 보이게끔 지금 고정을 해놨고요. 자, 지금 저희가 리본 메뉴를 확인하러 온 이유는 움직이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예요. 움직이는 기능이 숨어 있는 곳, 어디죠? 네, 여기 있는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 리본 메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는 리본 메뉴를 분리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할 적에 막 종이가,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커터리 쳐지거나 이런 기능을 써본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설정하는 거는 저희가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전환 메뉴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커튼,
블라인드, 부서지기, 그다음에 뭐 종이 끄깃끄깃해서 던지는 그림도 있어요. 여기 네, 구겨지기 이런 것들. 그래서 슬라이드가 현재 그림에서 수열 적에 현재 그림에서 다른 그림 넘어갈 적에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은 뭘까요? 이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 있죠? 슬라이드 한 장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구성되는 게 글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림도 있고 여기는 화살표 도형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객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객체들 각각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되시겠어요? 전환과 애니메이션의 차이. 예, 별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파워포인트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거를 다지고 가야지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긴 시간을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조금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건 뭐였냐면 전환이었어요. 모핑은 전환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처럼 전환은 전환 탭 누르고 슬라이드 화면 전환에 모핑을 찾으세요. 이 그림을 지금 제가 캡처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가 저 아래에 있다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렇게 커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슬라이드 쇼를 하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툭툭.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장 슬라이드 기준으로 했을 적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큰 해가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전환 탭에 있는 모핑을 선택합니다. 자, 모핑을 선택을 하시면은 일단 앞에 있는 슬라이드, 작은 슬라이드예요. 작은 햇님 있는 그림에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저 어때요? 자, 그쵸? 해가 뜨는 것처럼 또는 해가 지는 것처럼 이건 지는 것처럼 그림이 변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이 모핑이라는 건데 모핑에 의해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작은 해님, 큰 해님 보셨고요. 두 번째는 도형을 할 건데 이 도형이 지금 녹색의 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노란색의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변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장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환 탭에서 모핑을 선택을 합니다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슬라이드 쇼를 녹색의 작은 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봅니다. 재밌어요. 그때 볼 거는 원은 녹색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럼 색의 변화값도 약간의 착시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느낌. 꽤 재밌죠. 자, 그래서 도형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핑을 씌우면은 조금 더 화려하게 예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중간 과정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살펴보셨고 그 다음은 글자예요. 제가 두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부분 총판 디모아라는 이름으로 화면 상단에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아이로 되는 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빠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도 모핑 씌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일 건데 적용할 거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자, 제목은 우리 인천 교육이고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로 변하는 과정이죠. 맞아요. 모핑 씌우면 돼요. 어디에다가? 마지막 장에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처럼 전환의 모핑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F5번 키 누르고 자, 이 그림이 이 내용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뭐가 좀 다르죠? 앞에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해서 뭐가 움직이는 게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인천교육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 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옵션 값입니다. 자, 슬라이드 쇼에서 잠깐 나갈 거예요. 자, 모핑 씌우는 건 두 번째 결과 그림 있는 이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전환해서 모핑 설정은 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볼 건 세부 항목들, 이걸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본 메뉴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효과 옵션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볼까요? 자, 개체로 돼 있죠. 그러면 이 글자 박스 하나가 하나의 개체예요. 근데 그 안은 단어하고 문자, 글자 하나하나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단어를 선택하세요. 단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부터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죠. 자, 요 글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렇죠, 이렇게. 모형하고 글자는 조금 다르죠. 우리 인천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본문에 넣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서 공통적인 문장이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글자예요. 이걸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데 색깔이 변화값도 추이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니까는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정리하실 거는 뭐냐면요. 화면 전환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모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거는 모핑이라는 거는 변화가 되는 슬라이드가 두 장 예를 들었을 적에 마지막 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모핑을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도형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글자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 부분에 있는 여기서 단어나 문자 값을 잡아주셔야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글자라서 그래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핑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모핑은 뭐예요? 라고 준비 작업 테스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저 글씨 별로 안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슬라이드 크게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캡처를 잡으시면 되는데, 그쵸. 자막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죠. 이랬을 때에는 자막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예요. 모핑 기능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합니다라는 거. 앞에 실습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글자화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건 뭐냐면은, 요 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 좀 다양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파워포인트를 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파워포인트를 대학 때부터 쓰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그림 집어넣을 때 인터넷 서치해서 집어넣잖아요. 예, 그럼 인터넷 서치해서 집어넣는 기능들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3D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뉴에서 자, 파워포인트예요. 외부 그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메뉴는 리본 탭은 삽입 리본 탭. 삽입에 가면은 3D 모델이 있어요. 이런 도형은 다 아니까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3D 모델이 있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디바이스, 스톡 3D 모델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이 디바이스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3D 파일이 있는 거예요. 아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3D 맥스 같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나만의 3D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일이거나 그러면 우리 그 3D 맥스를 안 써요. 그럼 나는 3D 모델을 윈도우 10 쓰시죠. 윈도우 10 쓰면은 3D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D 그림판 우리말로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가 원하는 내 사진 찍어가지고 내 어깨에 앵무새가 올라간다던가 내 뒤에 막 하트가 막 있다던가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이 존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근데 오늘 저희는 개별 파일 말고요. 그냥 스탁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리할 거는 3D 모델이란 메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3D 파일을 내 화면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3D 모델은 내가 만들거나 친구가 만든 혹은 선생님이 만들어서 공유해 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톡 이미지라고 해서 스톡 3D라고 해서 이건 인터넷 뒤져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 주는 온라인 이미지들이에요. 그걸 쓸 수 있습니다까지 일단 정리. 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는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을 건데
기존에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이 그림이 있어요. 흐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얘는 그냥 놔두고요.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삽입 탭에서 자, 삽입 탭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3D 모델, 그 다음에 스톡 3D 모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3D 모델 가져올 수 있는 걸 로딩을 해요. 그러면서 카테고리를 막 구분해놔요. 애니멀 부류,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모델이 있고요. 애니메이티드 애니멀스 해가지고 약간 물고기 그림이 있으니까 아 여기 물고기 그림 모임인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퍼니처 부분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애니멀 공룡이 있네요.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공룡을 선택하면 또 여기에 나름의 카테고리 그림들이 보이네요. 지금 그림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가 반짝반짝해서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있길래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D 모델은 이제 이건 온라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내 화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해수면하고요. 이런 그림들이 표현이 되는데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제가 사이즈 좀 크게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서클링이 되네요. 근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여기 있는 약간 뭐가 원이 맞물려 돌아가죠. 원소기호처럼. 원자로 같은.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럼 어때요? 요런 그림. 그러면은 지금 바닷속에 있는 깊이에서 지금 해류가 돌아가는 그 그림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 더물게 서클링 도는 그림, 그거하고 바깥에 있는 저희 육지, 이 형태는 누군가 만들어서 올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지질 공부를 해도 꽤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이미지를 열심히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화면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자, 역시 삽입에 스톡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끌고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애니멀 선택했는데 그 애니멀을 또 하나 잠깐 선택을 하고 제가 애니메이티드 그냥 모델이네. 애니멀이 아니라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공룡 그림을 가져올게요. 자, 얘를 인서트 합니다. 애니메이트가 되는 건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그림이 지금 제 슬라이드 쪽으로 들어오고요. 우와. 이 공룡이 어때요? 저한테 막 열심히 걸어오죠. 다행이에요. 뛰어오지 않아서. 자꾸 뒤로 이렇게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화면 좀 확대할게요. 입까지 벌리면. 가운데 있는 이 원단추를 이렇게 슬슬 돌려요. 그랬더니 나한테 오지 말고 저로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혹시 배는 무슨 색깔이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밑에서 보는 느낌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3D 스탑 이미지 온라인 통해서 가져오는 거. 이거 온라인이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못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저희는 3D 모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3D 모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어요? 내가 맞는 이미지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바이스에서. 근데 저는 3D 맥스든 3D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컴퓨터의 OS가 뭐예요? 윈도우즈 10이에요. 윈도우즈 10은요. 이 안에 3D 그림판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용법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친구들은 몇 번만 뚝딱뚝딱 하면 될 거고요. 우리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려우신 우리 어른분들은 친구들한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화면 하단에 가면 윈도우 바 있죠. 왼쪽 하단에 윈도우 그림 있고 그 옆에 검색하라면 뭐 여기 입력하세요라는 하단에 글씨 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3D라고 쓰시면은 그림판 3D라는 거로 찾아줘요. 여기 뷰어인데 그런 거 말고 1번 선수 가장 정확한 그림판 3D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3D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다 있으니까 내 사진 찍어가지고 내 어깨에 앵무새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 뒤에 뭐 반짝반짝 별이 움직이고 이런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3D로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3D 모델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해야 될 거. 슬라이드 쇼에서 자막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네, 자막은 슬라이드 쇼 할 때 볼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세요. 자, 슬라이드 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떠요. 여기. 자막이 항상 사용인데 그 밑에 자막 설정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막을 설정을 하는데 어떤 언어로 보이시겠습니까? 음성 언어. 마이크 있죠? 제가 어저께 어느 학교 연수를 하는데 거기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마이크가 없다고 자꾸 그래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 친구들 집에 잘 찾아보면 서랍 속에 안 쓰는 이런 이어폰 줄이 있을까요? 휴대폰에 달려있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 마이크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멋진 마이크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이어폰 줄 해서 마이크 달려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하는 게 뭐다? 기기가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음성 선택이에요. 음성 언어.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죠. 이 아이 출생지가 미국이라.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카테고리 중에서 영어, 이태리어, 중국어, 프랑스어는 기본으로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있겠네요. 이리로 가볼까요? 독일어, 스페인어. 그래서 이 언어들까지는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인지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라는 거 있죠. 이 미리 보기라는 건 뭐냐면은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기능을 100%까지 하기는 조금 모자라요. 99.9% 정도 돼요라고 인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미리 보기 언어를 쭉 찾아보시면 이 안에 저기 하단에 가면은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워포인트가 이 기계가 한국어를 듣고 그리고 나서 자막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자막 찍어주는 게 어떤 언어냐? 밑에 있는 자막 언어예요. 자막 언어. 이걸 어떻게? 중국어로. 이거를 뭐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형태를 이곳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할 적에 한국어로 말하는데 밑에 영어로 시켰던 거 잠깐 기억나세요? 예, 어느 정도로 번역 수준이 완벽한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예, 나쁘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화면에 찍어주세요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를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은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쇼 그림에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데 밑에 자막줄은 어떻죠?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로 찍히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 기능이 100% 완벽도 중에서 100%는 조금 못 미치지만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빠져나갈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그 시점까지는 사람이 한번 검증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슬라이드 쇼에서 자막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적에 M365 설치하셔야 돼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오피스 365 계정을 부여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품으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 쓰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뉴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3D 이미지 집어넣었잖아요. 공룡이든 그리고 해수면 이렇게 그러니까 해류가 돌아가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메뉴가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내가 사용하는 버전이 클라우드 버전이 아닌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 버전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거 지우고 새로 내려받게 하시면 멀쩡하게 쓰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네, 겁먹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다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능 저희가 살펴볼 건데, 받아쓰기네. 이게 무슨 얘기죠? 말 그대로.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게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지금 고학년 학생들은 기억이 안 날 텐데, 어렸을 적에, 단어 공부할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문장을 불러주거나 단어를 불러주면은 연필 꾹꾹 눌러가지고 저희 썼어요. 그래야지 맞춤법도 체크하고 글자체도 예쁜지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된다는 뜻이고요. 얘는 메뉴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이 아이는 리본 메뉴가 홈탭에 있어요. 홈탭에 음성 그룹 있고 받아쓰기가 있다네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홈탭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짱짱짱 하고 갔더니 받아쓰기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볼 적에 메뉴가요. 있다고 꾹 누르지 말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추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색깔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위에는 마이크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기능을 다 알 때 쓰는 거고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는 밑에 있는 받아쓰기란 글자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의 버튼처럼 보이는데 기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받아쓰기 글자를 누르면은 받아쓴대요. 무슨 언어를? 여기 있는 게 아까 자막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죠? 받아쓴다는 거 마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언어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트랜슬레이터 번역하는 기능은 파워포인트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국어죠. 한국어 받아 써주세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선택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의 어느 위치인지 커서를 두신 다음에 위에 있는 마이크 그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클릭 좀 해볼게요. 다시 해야 될 수도 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찍히죠. 근데 잘 받아쓰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 받아쓰기라는 이 단추가 지금 제가 다른 키를 써가지고 빨갛게 레코드 버튼이 살아나요. 녹화 중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선생님 저는 말을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즉 받아쓰기 자꾸 틀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첫째, 기계 탓을 해요. 마이크가 조금 후진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마이크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요즘 마이크 기계들이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나를 반성해야 되죠. 내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제 말할 적에 습관 들일 적에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거를 연습하실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받아쓰고 있죠? 제가 슬쩍슬쩍 봤는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이어폰 줄이요. 휴대폰에서 같이 주는 그 줄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능은 그만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신기한 기능 보는 거예요. 이것도 다 AI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에서는 여기저기 다 들어있네. 나만 몰랐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생활에 녹여져 있고 우리 생활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고 이 기능들을 나는 어디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 쓰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손을 다쳤거나 그러면 지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받아쓰기를 시키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화면에 녹아나니까는 되게 좋은 거죠. 맞아요. 이 와중에 또 자동 저장 해주세요. 말로. 아리아 저장해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 기능은 안 들어와 있고요. 조만간엔 되겠죠?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을 화면에 옮기는 기능이 받아쓰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슬라이드 쇼할 적에 내 말을 번역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나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꽤 재밌어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혹시 질문 들어와 있는지 제가 화면을 잠깐 좀 변경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저희 화면에서 질문이 없군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은 항상 물음표 단추 누르시고요. 그곳에다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잠깐 봤더니 내용이 없었고 뒤 끝날 쯤에다 다시 한번 내용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녹화가 되나? 녹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 화면에 특정 영역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기능을 올려놓고 쓰는 거.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맨날 기계만 다루니까 지금처럼 저 슬라이드쇼 자막 기능 쓰고 싶어요 하는데 이제 보통은 어때요? 메뉴 어디 누르시고요. 어디 누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 친구들 보기가 편해요? 아니면 유튜브처럼 영상 하나가 짧게 보는 게 편해요? 그쵸? 영상 하나가 짧은 게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을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휴대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휴대폰에 특정 앱을 올리면은 이 휴대폰에서 제가 동작하는, 터치하는 앱들에 대해서 다 레코딩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면 받는 사람들이 이 메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받는 거죠.
그런 영감을 받는 건데 이 화면 녹화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영역을 하나 잡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녹화하는 메뉴 먼저 갈 거예요. 삽입 탭. 삽입 탭에 가면은요. 여기 오른쪽 끝에 그치 아까 우리 3D 모델 집어넣었죠. 그 메뉴 여기 있어요. 그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화면이 뽀얘져요. 자, 뽀얘지는데, 예, 이렇게 뽀얘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오디오, 목소리 들어갈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 보는 거 다 잡아줄 거예요. 지금 기본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영역 선택이라는 거 선택을 해보세요. 즉, 전체 화면이 모니터 화면만큼 이렇게 뽀얀데 그 중에서 녹화되는 영역을 선택하세요예요. 그래서 영역 선택을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열십자로 변해요. 십자가 그림으로. 그런 다음에 내가 녹화할 공간 요만큼만 할 거예요 라고 드래그하면 어때요? 빨갛게 점선의 사각형이 잡히면서 그 안은 하얗고 바깥은 뿌옇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가 지금 녹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기록 단추를 누르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작업하시는 그 내용들을 지금 빨갛게 사각형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파워포인트로 녹화본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화면을 닫을 거예요. 요거는 종료할 거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는 삽입 탭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 녹화라는 데로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요 가운데 메뉴가 모니터 화면 중앙 상단에 이렇게 잡히거든요. 팝업 메뉴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오디오는 목소리가 들어가고요. 레코드 포인트는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선택을 하면은 아까 어땠어요? 뽀했던 그림 중에서 특정 공간이 점선에 빨간색으로 잡히고 거기만 밝아졌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녹화된 샘플이 어디 있냐면은 네, 그 다음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여기 마우스 이 개체를 제가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에요. 자, 이거를 재생합니다 라고 누르면은요. 여기도 오디오가 잠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요거 키, Shift 키 Q를 누르시면은 이제 녹화가 중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별거 하는 거 없이요. 그냥 화면에다가 창만 옮기는 것만 지금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고 이런 상태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녹화 그만할래요 하면은 아까 윈도우 Shift 자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화면 녹화고 녹화본은 어디로 간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현재 있는 슬라이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뚝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다른 친구한테,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셔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로 보낼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동영상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이에요. 자, 동영상이 있어요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항상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메뉴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뭐예요? 이거를 파워포인트 문서를 줄 게 아니라 MP4에다가 그런 문서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예요. 미디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림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바탕화면 그림만 나가요. 그럼 안 되니 다른 그림으로 미디어 저장을 합니다 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미디어로 저장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문서 이름 넣고 파일 형식 미디어 파일입니다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화면에서 녹화된 거, 화면 녹화 내용을 그쵸, 녹화본으로 파일을 뽑아낼 수 있는 것까지 지금 하나 정리하신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화면 녹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화면 녹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슬라이드 쇼 녹화예요. 슬라이드 쇼 하면서 이거는 아마 우리 학생들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올해는 아마 학교가 거의 등교하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등교 가고 싶어서 못 갔잖아요.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고비가 넘어서 좀 어떤 건지 상황도 알게 되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뭔가 발표하는 자료를 선생님께 보내줘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뭐예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같은 걸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정보를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파워포인트 문서로 보내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는 것들을 다 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슬라이드쇼 녹화입니다. 메뉴는요, 슬라이드쇼 탭에 가면은 슬라이드쇼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쇼 가가지고 저도 슬라이드쇼라고 되어 있는 녹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보이시죠? 글자 한번 눌러봤더니 물어봐요. 슬라이드쇼가 녹화를 할 건데 맨 앞에는 슬라이드부터 하실래요? 아니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슬라이드부터 녹화를 뜨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처음부터 녹화할래요?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슬라이드 맨 처음부터 가요. 근데 저는 요거 좀 건너뛸게요. 뭐 여기서부터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버튼 보이시죠? 이거 설명 필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볼 거는 오른쪽 하단에는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 슬라이드 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녹음할 거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지금은 제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 카메라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잡혀요. 그럼 슬라이드 쇼 안에 내 얼굴이 들어가서 그렇죠. 일종의 이건 저작권도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라는 게 증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디오, 목소리 녹화 같이 갈 거예요. 내 얼굴도 같이 갈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선택을 하거나 해제하시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녹화하세요 라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마우스 움직이는 거, 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화가 되는 겁니다. 꽤 재밌어요, 이것도.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권장해드린 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권장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녹화를 시작하면은 지금 파워포인트 문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문서에 내가 작업한 것들이 뭐 이렇게 펜으로 썼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할 적에 신경 써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원본 문서에다가 얘가 그대로 덮어쓰기가 되니까는 뭐가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있어야 되고요. 녹화본은 녹화본대로 있고 싶어요 라는 경우라면은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기 전에 그 녹화를 해야 될 원본은 슬라이드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파일을 복사본을 하나 만드세요. 파일 이름 뒤에다가 이거는 녹화용이라고 하셔서 하나 만드셔가지고 녹화용이라는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나서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펜 많이 쓰잖아요. 펜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포인터도 쓰고요. 그리고 이 펜에서 제가 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이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색상에 있는 객체들이 다 레코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복사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잠깐 빠져나올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보세요. 슬라이드 쇼에서 제가 뭔가를 액팅을 했더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막 흔적 남았죠. 형광펜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본에 그냥 녹아 들어가면 되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는 복사본 이름을 뒤에다가 뭐 슬라이드쇼 녹화용이라고 해서 하나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쇼 녹화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영상 파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저장하는 거 어디로 가시냐면은 화면 상단에 있는 파일 탭. 파일 탭으로 가셔서 여기 보세요. 빨간색 메뉴 나오죠. 여기서 우리 처음에 뭐 보셨어요? 버전 확인하는 걸 계정에서 보셨거든요. 그 위에 메뉴 보시면 내보내기란 글자가 있어요. 자, 파일 탭을 눌렀고 내보내기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PDF 문서도 만들 수 있네. 비디오 만들 수 있네. 이때 비디오예요. 비디오 선택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슬라이드 쇼 하면서 녹화를 다 했죠. 그럼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한 장에 진행된 시간의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대로 쓰시는 게 보통은 좋아요. 그래야지 말이 잘린다거나 빨리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값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비디오 만들기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비디오 만들기 하면 어디로 저장하실래요? 라는 형태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mp4라는 문서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쇼 녹화는 슬라이드쇼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슬라이드 장면에다가 판서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문서는 외부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라는 걸 하나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워포인트에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쇼 녹화, 또 하나는요. 화면의 특정 영역을 녹화 영역으로 만들어놔요. 그게 화면 녹화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리본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갑자기 기능들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뭐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정신이 없어요. 자, 이미지 삽입하는데 3D 모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는 거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나 3D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그림판 3D. 자, 윈도우 10 쓰시는 친구들은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면은 그림판 3D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서, 기본 파일,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예,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림판 3D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3D 문서를 내 마음대로 막 만드세요. 그래서 가족 사진들,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하는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셔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 가져오는 건 스탁 3D 이미지였고, 지난 시간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탁 이미지가 삽입을 하면은 이거 저작권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일단 저작권은 지금 MS 쪽 문의했을 때 정확한 답은 안 나왔는데 저작권 협회 확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인 저작권은요. 저희가 삽입해서 스탁 이미지 3D 온라인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이미지는 내가 슬라이드 쇼 하거나 파워포인트 문서 보여줄 때는 저작권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3의 어떤 형태를 만든다고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엔 저작권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정리 좀 할게요. 파워포인트 내에서 나 혼자 지금 저처럼 슬라이드 쇼도 하고 기능 소개하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약간의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건 저작권 관련되는 홈페이지나 기타 이제 문의 받는 곳에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주 신나는 기능이 뭐였어요? 파워포인트가 번역도 해주고 받아쓰기도 했어요. 슬라이드쇼에서 자막. 그래서 자막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음성 언어.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찍으세요. 또는 영어로 말하는 이야기를 마이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그거 뒤집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학 공부할 때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한국어를 하는 거를 아까 우리 받아쓰기 기능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여기 막 받아쓰기. 제가 막 마이크로 이야기했더니 한국어로 막 찍어줘요.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받았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영어로 이야기면 영어로 받아쓰기가 되겠죠. 근데 그 아쉽다는 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영어로 번역해서 찍어주세요 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요건 아마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아리한글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내가 말하는 거를 자, 화면에 찍어요. 그 문서를 바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게 되어 있으니 아마 파워포인트도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슬라이드 쇼 하면서 자막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언어를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화면에 찍어주는 걸 확인하신 거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녹화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영역 잡아서 화면 잡아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슬라이드 쇼 하면서 내 컨텐츠를 MP4 영상 파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세트를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일단 기능 많이 활용도 높은 거 그리고 원래 나온 지 오래됐고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서 저희가 관심, 활용도가 높은 것들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알면 안 돼요. 궁금한 거 많이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니 물음표 단추 누르셔서 궁금한 거 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팁스 앤 트릭들 잘 쓰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라는 걸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기능들이 한 화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라이드쇼 녹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포물, 즉 파워포인트 내에서 설문지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숙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오디오, 비디오 집어넣고 화면 녹화도 집어넣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메뉴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디는 홈에 가야 있고요. 어디는 삽입에 가야 돼 있고요. 어디는 뭐 슬라이드 쇼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화면에 볼래요 하는 게 리본 메뉴를 하나 추가하세요. 그게 이 녹화라는 탭이에요. 자,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탭부터 누르고 옵션으로 가래요. 저희 한번 가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탭. 그리고 나서 저기 하단으로 왼쪽 띠지 맨 밑으로 오세요. 한참 밑에 오면 제일 끝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옵션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화면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이에요 라고 해서 창이 올라와요. 창이 올라오는데 하나하나 기능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꺼내보기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에요. 리본 사용자 지정. 이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즉 MS 제품들 다 제공되는 거니까는 그 해당되는 앱들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걸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리본 사용자 지정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현재 보고 있는 리본 탭들이에요. 체크가 있는 건 화면에 보이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체크가 없는 건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더하기는 숨겨져 있는 메뉴가 많아요예요. 더하기 누르면 마이너스 빼기로 변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는 녹화예요. 녹화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 그림이 없어요. 이게 더하기 누르면은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녹화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이걸 클릭. 체크 그림 생겼죠?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누르세요. 자, 확인 단추 누르면은 화면 상단에 이렇게 리본 메뉴가 있는데 여기 끝에 녹화라고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메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까는 이것도 나름 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녹화 탭을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라는 것도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고전적인 얘기인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만 쓰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어, 영어 아니면 영어만 이제 가지고 배가 문제를 쓰는데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단축키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확대할게요. 지금 보시면 단축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hift F3번 키. 자, Shift F3번 키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워드하고 파워포인트에서만.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되어 있죠. 커서 집어 넣을게요. 여기다가 Shift F3을 누르면요. 소문자. 다시 Shift F3 누르면은 M자만 대문자. 다시 Shift F3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어가 몽땅 대문자. 또 이 와중에 여기 워드하고 파워포인트 안 움직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 시선이 박혀서. 자, 컴퓨터는요. 단어하고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게요? 단어는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공백이 있으면은 단어가 다르구나,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상자에서 내가 이만큼을 하겠어요. 그러면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객체창을 다 선택하세요. 이제 범위 설정하거나 저는 그냥 객체창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Shift F3번을 누르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문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 하면서 단축키. 슬라이드 쇼 하면서도 화면이 갑자기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내용이 펼쳐져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까맣게 아니면은 슬라이드 쇼 중간에 그 화면 스크린 앞으로 말하는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막 배경이 있고 그러면 좀 너무 어수선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이 부분인데 슬라이드 쇼 중에서 F1번이 도움말 키잖아요. 그걸 누르시면은 자, 슬라이드 쇼에서는 이러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라고 안비가 쫙 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캡처. 그리고 종류도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탭들이죠. 일반, 예행연수, 기록, 미디어,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무슨 버전이에요? 파워포인트. 제 거 기준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혹은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자, 항상 이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괜찮은 것들을 갖다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머예요. 좀 야박하지만 시험시간 5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또는 배고픈데 점심시간 뭐 10분 가지고 타이머 카운트다운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화면에다가 해당되는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삽입 탭으로 가요. 항상 외부 기능을 갖다 집어넣습니다는 건 무조건 삽입 탭으로 가시고요. 여기 가시면은 추가 기능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여기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피스 추가 기능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MS하고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 필요한 걸 검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 많이 쓰는 게 있으면 그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앱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 개가 되는데 이거 사용법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저희 지원 안 해요. 그거는 진짜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적용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머라고 쓰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검색을 할게요. 자, 타이머라고 쓰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타이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앱들은 전부 찾아줘요.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어떤 타이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잠깐 화면 바꿔볼게요. 여기는 제가 가져온 건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타이머라고 검색을 했더니 수만 가지 타이머 중에서 뭐니 일단 검증된 거죠. 뭐 별표 많거나 옆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걸 한번 써보는 거.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주시면 제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할 거는 오른쪽에 어떤 타임이냐, 디너냐, 런치냐, 운동 시간이냐, 아니면은 뭐 음료수 마실 시간이냐, 드링크, 아니면 티타임도 있나요? 네, 커피 타임으로 있네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문화가 다르니까 커피와 티를 다 분류하는 저희는 드링크에 다 들어가는데, 이 드링크는 그 드링크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은 귀 막으시고, 차 마실래요? 자, 그래서 뭐 자스민 차 한잔 할래요? 선택하는데 그 시간이 10분 혹은 9는 필요 없고, 여기에는 한 10초 남았어요. 라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하세요. 스타트를 해주시면 이제 10초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재밌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양념 같은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오피스에 지금 기타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것들을 붙여서 쓰실 수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추가 기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탁 이미지예요. 스탁 이미지가 아까 3D 보셨는데, 3D 모델도 보셨는데, 여기는 그림도 보셨어요. 그래서 스탁 이미지가 안 보여요 하는 경우들은, 일단은 내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스탁 이미지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줄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고 레이아웃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로 잡을 거예요. 자. 삽입에 있는 그림으로 가서 스탁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이쪽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옛날 예측에 클립아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탁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이 스탁 이미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활용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아이콘들, 사람 컷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이콘 제가 선택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림들이 보시는 것들은 뭐가 되게 많아요. 뭐 아이들 그림도 애기들 그림 있고요. 뭐 기어가는 거, 앉아 있는 거, 뭐 젖병 그림도 있고, 뭐 하트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뭐 이렇게 들녘에 해가 떠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이 그림을 크게 할게요. 자,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개체 선택하면은 선택 버튼들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잡히죠. 여기다 마우스 정조준하실 때 잡아 끄시면 돼요. 근데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건 쉬프트 키예요. 왼손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손은 꼭지점에다 마우스 놓으시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한쪽이 쭉 늘어지죠. 또 하나는 이 이미지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좌우로 늘려요. 그 경우는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모퉁이를 잡아 당기시면 어때요? 아까랑은 느낌 다르죠? 지금 이 키는 컨트롤 쉬프트예요. 자, 중심을 유지하면서 상하 좌우를 정비율로. 네. 요것도 이제 팁이에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그림에서 내가 필요한 건 햇님만 필요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 나무가 필요해. 이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서 아마 개체 하나하나를 다 그려가지고 합쳤을 거예요. 뭐든지 사진을 제외한 이런 이미지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보세요. 메뉴 중에 그룹하라는 게 보이면은 이걸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체가 흩어져 있는 걸 하나를 묶는 거예요. 묶었다가 해체하는 거. 그룹을 해제를 누르시면은 굉장히 무섭죠? 별거 아니에요. 예 누르세요. 일단 예. 아니면 다시 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변화 없다 싶으면 다시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룹 해제를 했더니 사각형에는 꼭지점하고 면의 중앙만 점 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하나 클릭해서 옮겨보세요. 어때요? 옮겼더니 네, 다 분리가 되죠. 여기 있는 나무도 이렇게 개체해서 이렇게 빼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얘만 가지고 그룹화를 해제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없네. 하나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체 만들어서 합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내보낼 때에 PNG로 내보거나 아니면은 뭐 JPG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GIF로 내보내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을 하는데 이게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된 것들은 그룹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쓰면은 도형 작업 만들 적에 꽤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건 우리 친구들이 꼭 조금 신경을 쓰고 기억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슬라이드가 흰색일 땐 상관이 없어요. 최종이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백지예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요. 삽입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건데, 그 그림 가져오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배경이 있어요. 사진에는 뒤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고 그것들을 가져오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네네. 제가 자꾸 폴더를 엄한 데 찍어서 그래요.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이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뒤에 슬라이드 배경이 변해요. 배경을 제가 색상을 집어넣는데 이곳에다 녹색 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림이 들뜨죠. 이거는 그냥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뒤에 있는 흰 배경은 없애주셔야 돼요. 어떻게? 위에 그림처럼. 그래서 요거는 하나 팁으로 정리하실 게 테두리 배경이 원색일 때, 하나의 색일 때 그럴 때는 이미지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림 서식이라는 상단 메뉴가 있어요. 그림을 선택하면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색에 가시면 저기 맨 밑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 변했죠. 화살표 끝에 뭐 달리죠. 그래서 어디를 사진에 여기 하얀색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그 색만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림보다는 위에 그림이 훨씬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파워포인트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그림 선택하고 메뉴 어디로 갔어요? 네,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색 부분 그리고 색에서 저기 갔더니 투명한 색 설정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우스를 내가 없애고자 하는 색을 클릭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수를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영상은 하나 좀 해드려야겠다. 네, 하나 하려고 그냥 하는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영상은 제가 하나 옛날 옛적에 사용하던 영상인데 짧지만 임팩트 강해요. 소리는 없습니다. 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영상들을 집어넣으면 첫 그림이 어때요?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죠? 까매요. 그것도 파워포인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걸개 그림, 시작 그림이 시커먼 거는요, 좋은 인상을 안 줘요. 그러니 첫 번째 그림을 다른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선택을 하세요. 지금 저처럼. 그럼 저기 위에 가면은 재생이란 글자가 있어요. 그 재생이란 메뉴 왼쪽으로 가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위치가 아니다. 앞에 있는 비디오 서식이다. 제가 메뉴 잘못 말씀드렸어요.
영상의 첫째 그림을 바꾸는 방법은 비디오 서식으로 가서 이곳에 있는 왼쪽에 가시면 포스터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영상의 첫 번째 그림을 바꾸는 거. 얘를 클릭하시면은 파일의 이미지, 외부 그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클릭. 어디? 파일에서 가져온다, 스톡이다, 온라인이다 선택 가능하죠? 보통은 자기 파일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파일을 선택을 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어느 위치가 지금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그림을 가져올래요? 라고 선택을 합니다. 아, 이거 사진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천공회성 라프타 같이 막 언덕에 마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그냥 실행을 하면은 본래 본영상으로 들어가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비활성화 시키면 그림 변하죠. 그래서 상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영상을 파워포인트에 집어넣는데 보통 첫 번째 그림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특정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새까만 그림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새까만 그림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 중간에 아니면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영상 선택을 하고요. 메뉴가 어디였냐면 비디오 서식 탭 그리고 나서 포스터 프레임에 있는 파일의 이미지, 이건 외부 파일로 가져오는 거.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상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 영상의 특정 부분. 어떤 특정 부분. 이 특정 부분을 첫 그림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림이 어땠냐면 이 그림이었죠. 이 상태였는데, 거나 까만색. 이 그림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그 그림을 찾으세요. 위치를. 그러신 다음에, 그렇죠. 비디오 서식에서 포스터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여기 현재 프레임. 아까 안 보였어요. 지금 보여요. 왜?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현재 프레임을 꼭 하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비활성화시키면 어때?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영상 시작합니다. 라고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수를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고 자막이 또 나올 것 같네요. 자막부터 없애고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질문 남기신 게 있는지 좀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수 설문에 대한 QR코드 인식을 하셔가지고 네, 설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URL을 그 질문창에다 다 남겨놨어요. 그 질문창에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 2개의 설문을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